혹시 아셨나요? 중장년층 구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하며 재취업 시장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실제로는 지금이 바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어요. 무엇보다 이 박람회는 50세부터 70세까지 중장년층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맞춤형 행사라는 점이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5070세대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인 용인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기 5070 그레이잡 투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특별함을 보여주죠. 그레이잡 투어는 중장년을 상징하는 그레이, 주목받는다는 뜻의 이쉿, 일자리를 찾아가는 잡 투어 자부 투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중장년층이 자신만의 소중한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의미하는 정말 의미 깊은 이름이에요. 이 박람회는 단순히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중장년 구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맞춤형 채용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예요. 하준비룡전자, 허주 휴먼스토리 FS 등 30여 개 지역 우수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하며 중장년 구직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30여 개 기업은 채용 게시대를 통해 공고를 게시하고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대신 접수해 기업에 전달하는 간접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총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며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대규모 채용 기회가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박람회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지원 기관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용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용인시 일자리센터,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상담과 연계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정말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이력서 작성 특강과 무료 증명사진 촬영, 시니어 유망 직업, 체험, 커리어 및 재무 상담 부스 등도 마련되어 취업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 심지어 증명사진까지 현장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중요한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 취업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중장년층 구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하며 재취업 시장의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기 퇴직 및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령별 증가율이에요. 연령대별로는 50대 62.9%, 60대 104.4%, 70대 이상 152.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력서 증가율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요. 특히 70대 이상 여성 구직자의 이력서 증가율은 184.9%로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정말 인상적이죠. 이런 통계를 보면 시니어분들의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높은 구직 의욕에 비해 실제 취업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중장년 구직자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중장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 직종은
생산건설 노무 27.6%로 나타났으며 외식음료 18.6% 역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뒤이어 운전배달 15.8%, 서비스 15.4%, 매장관리 판매 7.2%, 사무직사 0.9%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더욱 구체적이에요. 생산제조 8.4%, 주방보조설거지 6.7%, 서빙 5.8%, 보안경비사 0.9%, 청소미화사 0.9%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해요. 성별로 살펴보면 선호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중장년 남성은 생산건설 노무 35.3%, 운전배달 26.0%, 서비스 16.3% 순으로 선호했으며 중장년 여성은 외식음료 36.2%, 생산건설 노무 16.2%, 서비스 14.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본인의 성향과 경험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경력이 무색할 만큼 퇴짜 맞은 이력서가 쌓여가고 면접 기회는 좀처럼 잡기 힘들다. 그마저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라는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50세 이후의 직업 변화예요. 50세 이후에 기존 일자리를 떠나게 될 경우 기존의 직업과 매우 다른 직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경우 기존의 일자리보다 분석 직무 성향이 낮고 신체 직무 성향이 높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이는 20대에 이직한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 취업한 일자리에서 분석 직무 성향이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 반면에 50대 이후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보다 분석 직무 성향이 낮고 신체 직무 성향이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과 같은 중장년 전용 일자리 박람회가 그 대표적인 예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사하고 2주 만에 나온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업무 능력과 본인이 보유한 업무 역량의 간극이 크다는 게 문제였어요 라는 사례도 있고요. 특히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중장년은 컴퓨터 활용에 미숙할 수 있잖아요. 이전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서류 작업을 했는데 막상 직접 하려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한 접근을 권하고 있어요. 입사할 때 자신의 능력을 속여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역량에 따라 눈높이를 낮추셔야죠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고령자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유리합니다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및 멘토링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경우 컨설턴트나 멘토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법률,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또한 강사 및 코칭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학원 강사, 기업 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제작자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도 인기입니다라는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응이 정말 중요해요. 최근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취업 장벽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 적응입니다라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예문서 작성, 이메일 사용, 온라인 회의 참여, SNS 및 온라인 마켓 활용법, 익히기 예 유튜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활용하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기술교육원 같은 곳에서는 무료로 기업체 맞춤형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이 모두 무료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에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 기간 포함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시니어 1인당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라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시니어 인턴십 참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할 동기가 충분히 생기는 거죠. 이런 제도는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매우 다양해요. 시니어 일자리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유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일자리로 주요 활동 내용은 노노케어 취약 노인 가정을 케어하는 일자리, 공공시설 봉사, CCTV 관제, 도서관 봉사 등입니다라고 해요.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연령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죠. 취업발전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취업발전형 일자리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지원 활동을 합니다. 주요 활동은 시험 감독관, 주유원, 단순 노무직 경비 등 관리, 사무직 등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취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일하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폭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다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이른바 워킹 시니어가 이젠 일반화됐다는 의미다라고 해요. 이제 일하는 시니어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된 거죠. 올해 들어서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 7천 명이 늘었는데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최대다라고 하니까 정말 역사적인 수준이에요. 창업 분야에서도 시니어분들의 활약이 돋보여요.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 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천 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76.1%나 증가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시니어분들의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클럽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6만 8,729명, 그중 시니어 클럽을 통한 참여자가 5만 3,935명으로 무려 78.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 특화된 시장형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니어 클럽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의 17개 지회, 192개의 기관을 두고 있으니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주지 근처의 시니어 클럽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만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또한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를 토대로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 공헌 등 유형별 단계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신중년 인생 세모작 패키지도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력서 작성법, 면접 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한 참고 가이드도 있어 재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막막하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이런 전문적인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오늘의 주제인 경기도 5071짜리 박람회로 돌아가 볼게요.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 https 5070자부 캄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소식은 이런 박람회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27회 5071짜리 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 일정과 참여 기업 목록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용인 박람회를 놓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시니어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40대 중반의 경력을 단절하고 생산직에 지원한 B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기계 조작법을 익힌 후 현재는 중소기업의 생산라인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40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C씨가 있어요. 국비지원 교육을 통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방전 기설비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력 부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평가사가 된 G씨의 경우도 인상적이에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고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여유를 찾았다고 해요. 최근 신설된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나 화재 상황에서 피해를 평가하는 전문가로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40대에 적합한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은 교육기관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곳에서는 국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대한민국 대표 평생직업능력개발대학이자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와 2개의 융합기술교육원, 신기술교육원 등을 운영하며 학위과정,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실업자 양성훈련, 재직자 향상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관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 아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비롯해 부산인력개발원, 인천인력개발원, 광주인력개발원, 경기인력개발원, 충남인력개발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총 7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박람회에서 면접 기회를 얻으셨다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면접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에요. 입사할 때 자신의 능력을 속여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역량에 따라 눈높이를 낮추셔야죠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미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요. 문서 작업 스킬은 면접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막상 뽑고 보면 기본적인 엑셀, 워드, 한글 같은 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거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네트워킹도 정말 중요해요. 고령자는
기존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직장 동료나 업계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기, 노인 취업지원센터 및 일자리 박람회 참여하기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장년분들이 공개 채용보다는 지인 소개나 추천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인맥이 바로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취업 외에도 창업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이 12만 9천 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하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정부의 창업 지원금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번역, 글쓰기, 회계 서비스 제공 등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에요. 신체적 부담이 적고 경력을 살릴 수 있으며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일자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장년 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 개발 여건 조성,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재취업 지원,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정책 과제로 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이런 정책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업들도 시니어 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성화된 지원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40대부터 60대까지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 시니어를 위해 창업 창직, 전직 지원, 종합 상담 및 교육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니어 맞춤형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도 어르신 맞춤 취업 교육과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은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평생이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경제활동 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초 역량을 점검해 보세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거주지의 고용복지센터, 시니어 클럽,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젊은 세대가 생산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경험이 많은 40대가 오히려 우대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또한 많은 기업에서 시니어 인력의 안정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예요.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는 16일 용인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요. 재취업 준비를 할 때는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디지털 기술 부분에서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딸이 만들어준 서류로 통과했다가 결국 실력이 들통나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시니어 재취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중요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저출산과 고령 사회의 트렌드로 인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경력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학력도 다양하다고 해요.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종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 직무 능력 향상과 직무 전환 준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심층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경력 유지 서비스와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의 경력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기도 5,071자리 박람회를 중심으로 시니어분들의 재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오는 16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현장 면접부터 각종 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박람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이력서와 증명사진 정도만 챙기시면 되고 현장에서 무료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만약 용인 박람회에 참여하기 어려우시다면 경기도에서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27회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까운 지역의 박람회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중장년층 구직자가 전년 대비 76.7%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그 도전하는 분들 중 한 명이 되시기 바라요. 시니어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니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기도 5,071자리 박람회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